여러분의 공동체 건강하시죠?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공동체 구성원인 주민들이 행복하다는 아주 소박한 철학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 박사 남영찬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주민 역량 강화 심사 포인트에 저는 자발성을 위주로 본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놀이 및 축제 그리고 식사와 같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환경 개선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 개선 정말 많죠. 특히 그린 에너지, 그린 뉴딜, 그리고 친환경,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저희 실생활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촌에 갈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정부에서 수십억 또는 100억이 넘는 사업 자금을 투입한다면 적어도 그 마을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다름 아닌 양식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양식업 하면 뭐가 생각나실까요? 다름 아닌,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실 겁니다. 스티로폴 부자, 스티로폴로 만들어진 부자를 통해서 많은 양식을 하고 있는 거죠. 김양식, 굴양식, 기타 등등 해산물 양식. 이 많은 바다 속에서 양식을 하는데 그 양식에 필요한 게 바로 다름 아닌 부자라는 겁니다. 부자. 물에 뜨는 것을 부자라고 하죠. 여러분, 아주 잠깐입니다만 부자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는 그 스티로폴 부자죠. 스티로폴 부자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셨는지. 그 마을에 갔는데 스티로폴 폐기를 못 해갖고 막 떠다니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뭐 저한테는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영동이 성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남해 서해안 쪽에 가면 이분들이 양식업을 하시기 때문에, 맞아, 양식이 많아서 많았다. 네, 스티로폴 부자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스티로폴이라는 건 여러분들 혹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스티로폴이 파도에 섞여서 부서지고 조각나고 아주 미세하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미세 플라스틱 정도가 되면 이걸 작은 물고기가 먹고, 먹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네. 그 작은 물고기를 또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래서 큰 물고기의 배를 갈라 보니까 그게 가득 있는 거예요. 네, 스티로폴이 그대로 있고. 썩질 않으니까. 맞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어패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굴, 조개. 그렇죠. 그 통영이 그 남해 쪽에, 하여튼 통영 남해 쪽에 나온 게 전국 70%.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깜짝 놀라셨죠? 스티로폴 부자가 파도에 의해서 부딪혀서 깨지고, 그리고 선박이 됐든 다른 이물질과 부딪혀서 깨져서 그것이 아주 작은 알갱이로 변하면 이것이 바다 생물 체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 바다 생물의 최종 소비자는 누가 되죠? 다름 아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티로폴을 먹는 거와 진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직도 스티로폴 부자를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 바다도 정말 깨끗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깨끗하게 바뀌려면
스티로폴 부자를 친환경 부자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양식업과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민들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정부에서는 친환경 부자로 개체를 바꿀 때, 즉 스티로폴 부자를 친환경 부자로 바꾸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돈을 부담하지 않아도 이 바다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자발성만 있다면 정부에서 교체 비용을 상당 부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앞바다는 우리 마을 주민들만의 앞바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어패류를 수입해서 소비하는 수많은 전 세계 주민들, 전 세계 시민들, 전 세계 국민들의 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정말 민감해 있습니다.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죠? 방사능을 다분히 함유하고 있는 그 해양수를 바다로 유출한다면 그게 가장 가깝게 인접해 있는 저희 대한민국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이웃나라의 해양 오염수 방류를 우리는 격렬하게 반대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잠시 전에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알갱이, 스티로폴 알갱이들이 어패류에, 그리고 새에, 그리고 생선, 내장 속에 간직이 된다면 그 영향을 작게는 우리 가족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리고 세계인들이 이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스티로폴 부자를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들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어촌 같은 경우, 특히 양식업을 하고 있는 민물, 내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곳에 스티로폴 부자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저는 절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만약에 환경에 대해서 무신경하고 내가 지금 편하다고 친환경과 관련해서 무관하게 무시하고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주민역량 강화 사업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주민역량 강화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 전체, 이 마을에 해당하는 전체 사업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바다를, 내수면을, 물을, 저수지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을 주민들 스스로 자발성 있게 해 오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면 그런 에비던스, 증빙 사진이 됐든 활동이 됐든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그 마을은 당연히 환경 개선에 최고로 앞장서고 있는 공동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환경 개선 부분에 특히 친환경 부자, 양식과 관련된 친환경 부자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과 관련된 건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연코 우리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세계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름 아닌 스티로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스티로폴 부자를 우리 주민들 스스로 우리 공동체가 나서서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꿉시다. 이런 자발적 노력이 있어야 주민영양 사업을 뛰어넘어 그 해당 사업을 유치할 때도 가점을 주고 그리고 그 사업이 그 마을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을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스티로폴 부자 문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바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을이야말로 어촌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바다를 그리고 세계 속에 우리나라 어촌을 친환경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훌륭한 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서 감히 소개에 올렸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제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의 자문 역할, 심사 역할, 그리고 최종 평가위원 역할을 할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자발성이 없는 소프트웨어는 그림을 좋게 가져와도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월도 서서히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영찬 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처럼 귀하는 공동체 문제 최고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